구독자 수가 늘어나도록 도와주세요. 구독과 좋아요와 공유는 이 채널을 키우고 댓글 토론은 이 채널을 더욱 빛이 나게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영상물은 지난 거의 2년 정도 약간 넘은 것 같습니다만은 유니소피 12회 우주는 에너지의 양, 실, 허, 순환에 의해 끊임없이 변하며 인간은 양의 실 영역 위주로 살아간다. 이러한 제목으로 되어 있는 유니소피 12회에서 설명을 드렸던 내용을 재구성하여서 정리한 그런 것입니다. 당시에 활용할 수 없었던 빔 프로젝터와 스크린이 새로이 준비되어서 영상물을 다시 만들고자 하는 목적도 있었습니다. 동시에 오일러 공식과 에너지 순환 시리즈 마지막 회 3회를 마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여러분은 우주 이론과 관련하여 빅뱅설에 대해 최근에 수시로 들어오고 계시죠. 얼마 전에는 국내 가수 그룹 중에 빅뱅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룹이 있었습니다만은 가수 그룹 이름과는 별 관계는 없고요. 아마도 그 그룹이 우주 이론 빅뱅처럼 대폭발을 일으켜서 크게 성공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좀 있었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짓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과학에 흥미가 있으신 분은 최근에 더욱 블랙홀이나 암흑 물질, 암흑 에너지라는 것들에 대해서 많이 들어오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이 이야기 중에는 우주에 있는 물질에 있어서 인간이 보고 느낄 수 있는 것은 단지 4%에 불과하다. 거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96%는 빛이나 어떤 전자파도 내지 않기 때문에 인간이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다. 인간은 단지 4% 일반 물질 영역 내에서 살아간다 하는 말을 들어오셨을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음양오행설하면 가장 먼저 무슨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바로 이전 영상물에서도 유사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만은 음양오행설하면 주역이나 낮과 밤이 반복되는 거,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사계절을 포함한 그 자연의 운행 또는 변화 또는 별자리, 양지와 음지, 밝음과 어둠, 강함과 약함,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들쭉날쭉하는 요철, 남자와 여자, 암컷과 수컷, 전기와 전자석에서 있는 음극과 양극, 또는 지구에서도 있지요, 북극과 남극. 이런 것들에 더해서 사주팔자, 풍수지리 또는 여기에 포함하지 않는 어떤 반대 극성을 갖는 그런 성질이나 상대적 가치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게 되나요? 지난 두 번의 시간에는 오일러 공식과 에너지 순환이라는 제목의 시리즈에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수학 공식으로서 오일러 공식을 수학적, 철학적, 물리학적 의미에서 설명을 드렸었고요. 바로 전에 두 번째 시간에는 주로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동양에서 오랫동안 말해져 오고 있던 주역, 사주팔자, 운세, 풍수지리 등에서 응용되고 있는 음양오행설에 대해서 현대 과학적 의미에서 해석을 해드렸었습니다. 그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그 시리즈의 마지막 시간으로서 앞에 말씀드린 것들을 정리하면서 오일러 공식과
에너지 순환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들이 최근 과학, 특히 물리학에서 큰 연구 주제들이 되고 있는 빅뱅 서르, 우주 배경 복사열, 영어로 하면은 CMBR이라고 표현합니다만은 뒤에서 간단히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러한 우주 배경 복사열, 그리고 블랙홀, 암흑 물질, 암흑 에너지, 이런 것들과 어떻게 관계 지어서 이해를 해보면 좋은지,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음양오행설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저 독창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먼저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보면, 여러분께서는 음수와 허수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음수를 제곱하면 양수가 되고, 자연에는 없다는 허수를 제곱하면 음수, 그것을 사승하면 양수가 되어 나오는데 그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수학의 식 중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오일러 공식, 2의 ix 승은 코사인 x 플러스 사인 x 이렇게 표현되는 이 식인데요. 이 식은 자연지수 2와 자연지수와 허수와 삼각함수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 식에서 실수 부분, 즉 코사인은 우함수이고 이 코사인은 우함수이고, 허수 부분 사인 x는 기함수입니다. 우함수라고 하면은 0을 기준으로 해서 좌우 대칭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그러한 값들에 대해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그런 값들이 같게 나타나는 그러한 것이 우함수이고요. 그러한 코사인이 우함수이고 사인이 기함수인 그런 것은 또한 어떤 의미를 가진지 그런 생각을 해보셨는지요. 그리고 자연지수 함수 식 2의 x, 두 번째 식입니다만 이 x는 테일러 시리즈라고 하는 이 다항식의 합부로 표현되는데 1 플러스 1 팩토리얼분의 x 플러스 2 팩토리얼분의 x 자승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그래서 결국은 코사인하고 사인하고 합으로 표현이 될 수가 있는데요. 2의 x와 이 테일러 시리즈로 표현되는 이 식 양쪽 다 계속해서 미분을 해도 같은 값이 반복되죠. 그러한 의미가 계속 반복 순환하는 의미가, 미분해도 같은 식이 나타나는 그 의미가 진정한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는 산의 기복, 산의 등고선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기복이나 해안선에서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나타내는 도형, 해안에서 나타나는 도형, 또는 카오스 이론, 이것은 좀 어렵습니다만은 그냥 좀 간단한 설명을 해보면은, 카오스 이론은 응용으로 인간 세상이나 생물계 또는 자연계의 불규칙적인 형상, 그러한 해명에 이용된다고 하는 프랙탈은 좀 어려운 개념입니다만, 이 차원 분열 도형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요. 차원 분열 도형, 좀 더 간단히 정리를 설명을 드려보면은, 계속 세분을 해도, 즉 세밀히 분해를 해도, 분석을 해도 계속해서 같은 구조가 나타나는 그러한 물리적 현상, 세밀하게 분해를 하면서 보면은 또 같은 모양이 반복되는 그러한 물리적 현상, 이러한 프랙탈 현상과 프랙탈 개념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다시 말씀드려서, 자연지수가 그리고 테일러 시리즈로 표현되는 이 식들이 미분을 해도 계속해서 같은 식으로 나타나는 그것이 세밀히
분리를 해서 보아도 같은 모양이 반복되는 그런 프랙탈 개념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우주 내에서 에너지 발산, 흡수 등 순환과 에너지 순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이런 것들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명해드리고자 하는 주 내용인데요. 이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는지 좀 묻고 싶고요. 5.16 공식과 음양 오해 행설에 대해서는 지난 2주 동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별도로 설명 안 드리고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제가 물리학회에 제출했던 논문의 내용이기도 하기에 저 독창적인 생각이 들어 있어서 새로운 것들입니다. 그리고 다소 학문적인 형식을 갖춘 설명이기에 수학적인 그런 설명에 관심이나 취미가 없으신 분은 따분하고 좀 어렵게 느껴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만은 해당되는 부분은 건너뛰시고 가끔 요약해드리는 우주 순환에 대한 요점을 위주로 해서 들어주시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모든 물질은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고 물리세계의 바탕은 에너지입니다. 동시에 에너지는 모든 생명의 원천입니다. 에너지 순환이 없다면 자연의 변화가 없고 생명 또한 존재해 나가기 어렵습니다. 한 우주는 에너지가 연속해서 이어져 있는 공간, 이것을 한 우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너지는 공간 내에서, 우주 내 공간 내에서 밀도와 분포 영역이 변해갑니다. 에너지는 발생한 후 자연적으로 소멸할 때까지 다양한 밀도와 형상으로 뭉치고 흩어지면서 여러 모양과 성질을 갖는 물질 세계를 만들어냅니다. 물론 물리학에서는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기본 가설로 하면서 에너지는 결코 발생과 소멸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다른 영상물에서도 여러 번 강조를 해드렸습니다만, 에너지 보존의 법칙은 우주 내 깊은 그 에너지 공간 내에서 사는 인간에게는 그렇게 가정해도 좋지만 우주 전체로 봤을 때는 적용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다. 우주 전체로 보면은 에너지는 발생과 소멸이 있다. 그런 설명을 드려왔는데요. 사람에 있어서 개인을 포함한 우주 내의 모든 개체들은 밀도가 큰 경계를 중심으로 해서 임의적으로 구분하는 것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개개인들 또는 개체, 그 물체들 또는 생명체들 모든 것들이 일시적으로 에너지 밀도가 큰 그러한 경계를 중심으로 해서 구분을 하면서 이름을 붙이고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들은 에너지의 발생 소멸의 원인과 과정을 굳이 모르더라도 에너지로 가득 채워진 그런 공간 내에서는 그 물리적 변화를 겪고 그러면서도 사용 가능한 상태의 에너지를 얻어 쓰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는 물로 가득 차 있는 태평양이나 대서양과 같은 큰 바다, 아주 깊은 바다 속에서 살아가는 물고기에 비유해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주를 떠나서 에너지가 없는 공간에서는 사람은 살 수가 없고 아예 육체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지요. 그러나 인간과 같은 지능체들은 에너지로 가득 차 있는 공간 내에서 에너지 교류에 의한 변화를 겪으면서 적절한 구조와 밀도와 상태에 있는 에너지를 찾아서 이용하거나 과학 또는 공학적으로 기술적으로 가능한 방식으로 해서 인위적으로 에너지 상태를 변환시켜가면서 활용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에너지가 물질로 변하는 기본적인
가장 기초적인 변화는 에너지가 최소의 알갱이로 뭉치는 것인데, 이런 양자화의 기본적인 동기는 에너지가 온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바탕은 에너지가 없는, 본 바탕은 온도가 없는, 그래서 절대 온도 0도에 해당하는 그런 진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의 온도와 바탕의 온도가 없는 절대 온도 0도 사이의 차이에 의해서 그 에너지가 서리게 되는데, 이것은 여러분들 겨울에 밖에 기온이 춥고 안이 따뜻하면 유리에 서리가 끼는 그런 서림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것과 같이 저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그런 서림은 그 최초 알갱이로 만들어지는 그런 서림은 유한양, 전체의 양이 한정되어 있는 그런 유한양의 에너지가 내부 또는 외부로 무한을 이루는 그 바탕은 공간은 전혀 물론 완전한 진공 공간은 측정할 수도 없습니다만은, 에너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것은 깊은 측면에서, 그리고 넓이 측면에서 무한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외부적으로 무한인 그런 바탕인 공간에 유한량의 에너지가 어떤 유치를 하게 되면, 배치가 이루어지면은 양자화가 일어나는데, 그 양자화는 밖으로도 경계가 만들어지고 내부적으로도 한계가 있는, 즉 깊이에도 한계가 있는, 그래서 양자화가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양자화의 최소 물질 알갱이의 크기는 10의 35승, 10의 마이너스 35승 미터, 그러니까 10의 마이너스 35승 미터라고 하면 0.000 해가지고 0이 35자리까지 나가는 그런 미터 정도 되는 그 플랑크 크기라고 하는 크기이고요. 이에 따라서 물질의 세계는 플랑크 입자를 기본으로 해서 그 불연속을 이루는 양자화 세계가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물리 세계라고 하면은 에너지가 있는 공간 포함해서 물리 세계라고 하고, 그것이 서림을 통해서 최초 가장 작은 알갱이를 만들어지면서부터 물질의 세계가 형성이 되는데, 그 최초 그 알갱이가 기본이 되어서 그것들이 다시 다양한 위상과 구조를 가지면서 수많은 단계를 거치면서 물질의 단위들이 만들어지고 물질들이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그 물질의 성질들이 나타나고 또한 힘이 나타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너지의 기본 온도는 점성력에 의해서 나타나게 되는데, 이는 최소 알갱이를 기본으로 다양한 위상과 단계를 거치는 그런 구조와 밀도, 그 물질을 구성하면서 다양한 성질을 나타내게 되고, 이 점성력이 기본이 돼서 뭉쳐가면서 만밀력, 전자기력, 핵력, 양력, 이러한 물리학자들이 말하는 4가지 물리세계의 그 힘, 그런 것들을 발전하면서 중력의 구심력 역할을 하게 되고, 따라서 바탕의 절대온도 0도 진공은 에너지를 확산시키는 역할을 함과 동시에 에너지를 소멸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즉 온도를 갖고 있는 에너지가 절대온도 0도에 배치가 되면은 열을 잃으면서 사라지는, 에너지가 사라지는, 소멸되는, 그래서 에너지는 일시적으로 존재해서 사라지는, 그러나 에너지가 존재하는 동안에는 그 밀도에 따라서 뭉치고 흩어지고 하는 것들이 일어나는 그런 식으로 저는 설명을 합니다. 그 에너지와 물질에 의한 물리세계 공간의 변화는 이러한 구심력과
흩어지려는 원심력 사이의 분포에 따라서 일어난다고 설명할 수가 있는데, 구심력은 에너지의 응집력으로서 에너지가 기본적으로 갖는 정성력의 그 밀도가 더해짐으로써 나타나고, 원심력은 분산력으로서 바탕을 이루는 기본적인 진공의 확산력에 더하여 주위의 인력들이 더해져서 나타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응집력과 정성력으로 발달한 여러 가지 힘들, 그 다음에 분산력, 본래 공간의 확산력에다 본래 공간은 에너지를 분산시키는 그런 확산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런 확산력과 주위에서 다시 끌어당기는 그런 것에 의해서 분산 그런 힘이 작용해서 이런 구심력과 분산력 사이에 상호작용을 통해서 에너지가 뭉치고 또 흩어지고 그런 것들이 일어난다, 저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에너지 물질의 밀도 및 구조 형성의 계속되는 변화를 물리세계의 변화다,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나타나는 원인과 결과 사이의 그런 어떤 규칙성을 자연 법칙 또는 그것을 정형화해서 수학적 수식으로 표현하면은 어떤 정형화된 그런 법칙이 되고요. 그래서 물리법칙, 자연법칙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형성되는 공간과 시간을 물리적 공간과 물리적 시간이라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물리적 공간은 에너지가 뭉치고 흩어지고 하는 에너지로 연속되어 있는 그런 공간이고요. 그 공간에서 시간이 다시 정의가 되는 것이죠. 시간은 어떤 존재가 없으면 시간을 말할 수 없고요. 항상 존재가 있어야 되는데 존재가 계속되는 것이 시간이고요. 그래서 시간은 공간의 연속 4차원이라고 그랬죠. 네 번째 차원으로 취급되게 됩니다. 그래서 물리적 공간과 물리적 시간이 성립이 되고요. 이러한 변화는 에너지 공간을 소위 복소수 평면이라고 하는 것을 빌려서 나타낼 수 있게 하는데, 여기 보시는 이 그림은 영어로 된 원본 그림입니다만은 그대로 실었습니다만은, 보시는 바와 같이 가로축이 있고 세로축이 있는데, 0을 기점으로 해서 오른쪽은 1, 2, 3, 4, 5, 6 해서 계속 양으로 커가는 그런 실수축이 되고요. 왼쪽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해서 음수로 계속 커가는 음의 실수축이 돼서 이 두 가지를 합해서 가로축을 만들면은 실수축이 됩니다. 그래서 실수, 양의 실수, 음의 실수축이 되고, 전체는 실수축이 되고요. 여기에 직각으로 해서 손을 만들면 위쪽은, 0에서 위쪽은 이 전체는 허수축이 되고요. 위쪽은 양의 허수, 아래는 음의 허수축이 되어서 허수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수축과 허수축을 직각으로 해서 만들어서 공간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좌표면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복소수 평면이라고 하는데, 이 복소수 평면을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앞에서 오일러 공식을 설명할 때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죠. 이 복소수 평면상에서 지름이 1인, 반지름 1인, 그냥 원에서 삼각함수적으로 이 각도에 따라서 투영되는 실수축 성분과 투영되는 허수축 성분, 그걸 나눠서 오일러 공식이 표현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 그림을 한글로 되어 있는 그림으로 다시 그려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실수축이고요, 이게 허수축이고요. 오른쪽은 양의 허수 실수, 왼쪽은 음의 실수,
위쪽은 양의 허수, 아래는 음의 허수, 이렇게 허수축이 되고요. 이랬을 때 에너지가 분산되는 것, 에너지가 확산되는, 분산되는 것은 양의 실수에 대응하도록 놓고, 에너지가 응축되는 것, 결축되는 것, 그것은 음의 실수로 놓는다면은 이 에너지 응축이 가장 강한 그런 음의 실수축 익상에 있는 것은 거의 블랙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블랙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블랙홀은 모든 물질뿐만 아니라 물체뿐만 아니라 물질, 빛까지도 전부 끌어당겨서 흡수하게 되죠. 그래서 블랙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반대로 에너지를 강하게 발산하는 그것은 광채가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허수축을 중심으로 해서 분산과 응축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이 응축에서 음의 실수축에 이걸 중심으로 해서 이 가까운 이 부분은 암흑 물질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암흑 물질 중에서도 특별히 강한 그건 블랙홀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양의 실수축은 에너지 발산 영역이 되고요. 그 다음에 허수 영역이 강한, 여기 허수 영역이 강한, 그리고 아랫부분 허수 영역이 강한, 양의 허수 부분, 음의 허수 부분이 강한 것은 암흑 에너지라고 저는 이해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다면은 어떤 한 점을 생각했을 때, 어떤 한 공간의 한 위치를 생각했을 때, 그 위치에서 분산력이 강한 경우는 이 코사인 X인데요. 분산에 해당되는, 분산이나 응축에 해당되는 것은 코사인 X죠. 그래서 코사인 X가 플러스일 경우는 분산이 일어나고요. 코사인 값이 음수일 경우는 이제 응축이 일어나는데요. 이 코사인 성분이 실수 성분이죠. 실수는 이제 음의 실수, 양의 실수 포함한 실수 성분인데, 이 코사인 성분이 사인 성분에 비해서 크다. 그러면은 응축이나 분산이 강하게 일어나고, 사인 성분이 강하다. 그러면은 사인 성분이 강하다. 예를 들어서 여기 위치다 그러면은 이 값보다는 이 값이 더 크겠죠. 그래서 사인 성분이 코사인 성분보다 더 크게 되는데, 이때는 허수 성분이 강한 것으로서 주로 에너지 성분이 되고, 전혀 응축도 분산도 일어나지 않는 그것은 이 허수축에 해당되는데, 허수축에서는 전혀 분산도 응축도 없는, 변화가 전혀 없는 그런 상태에 해당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좌측, 허수축 좌측은 음의 실수 영역인데, 이거는 음의 세계, 그래서 에너지를 응축하는 세계. 오른쪽은 양의 실수 영역인데, 이거는 양의 세계, 빛을 발산하는 세계. 그런 세계라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복소수 평면상에서 이 하나 그림으로써 에너지 순환, 응축하고 분산하는 에너지 순환뿐만 아니라 그 강도, 그 다음에 음양 오행설에서 말하는 음의 세계, 양의 세계, 또는 우리가 느끼는 음의 세계, 양의 세계, 그거에 대해 블랙홀, 그 다음에 암흑 물질, 암흑 에너지, 그 다음에 일반 물질, 인간이 보고 느끼는 것은 이 에너지를 발산시키는 데서 에너지가 너무 강하게 발산시켜도 인간이 살 수가 없습니다. 태양 옆에 인간이 바로 가까이 살 수 없는 것처럼, 그래서 인간은 에너지를 발산시키는 데서 인간을 발산된 에너지 중에서 적정한 상태에 있는 그러한 것들을 얻어서 쓰는데,
주로 이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것들은 그것들이 인간이 살 수 있는 영역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에너지가 처음 발생했을 때는 이 허수축에 있다가 그것이 에너지 자체가 갖는 접속력과 새로이 발생하는 에너지가 더해진 그런 공간적 밀도와 그 다음에 진공이 바탕으로 제공하고 있는 확산력, 그 다음에 옆에서 끌어당기는 그런 합해져서 발산, 분산력이 되어서 그 사이에서 이렇게 에너지 순환이 일어난다. 그때 그러면서 그때 뭉치고 에너지가 최소 알게니 플랑크 크기가 최소 알게니로 해서 뭉치기 시작하면서 물질 세계가 형성이 된다. 물질 세계는 물리 세계의 일부분이 있죠. 에너지만 있는 공간을 저는 물리 세계라고 하고요. 그것이 알게니화 되면서부터 구조적으로 나타나는 걸 물질 세계라고 하는데 그건 물질 세계와 물리 세계는 약간 구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최초 알게니는 플랑크 크기의 최소 알게니이며 이들이 뭉쳐서 물질 세계가 되면서 만유인력, 전자기력, 핵력, 양력 등 여러 가지 힘들이 나타나고 또한 그 구조, 밀도 이런 것들에 의해서 다양한 그 개체들의 성질, 강도라든가 색깔이라든가 물론 크기는 그렇고요, 크기도 그렇고요, 얼마나 강한가 단단한가 하는 강도, 또는 맛, 냄새 뭐 이런 성질들이 나타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블랙홀 같이 아주 단단하게 뭉치면 너무 밀도가 강하면 폭발을 일으켜서 다시 이 분산 상태로 가고 분산 상태로 갔던 것은 다시 이쪽으로 뭉치면서 암흑 물질 되고 이런 것들이 우주 공간에서 여기저기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그런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빅뱅설과 같이 한 번에 어떤 일정 양의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나서 그것이 한 번 그것이 무한소의 크기, 무한 밀도를 가진 그런 알게니로 해서 폭발돼서 계속 확산만 되가는 것이 아니고 그건 하나의 프로세스죠. 그것이 아니고 나는 우주는 여기저기에서 에너지가 발생하고 소멸하면서 그것들이 존재하는 동안은 그 밀도에 따라서 이렇게 응축과 분산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에 따라서는 그 바탕인 진공에 의해서 소멸돼 버리고 없어지는 에너지가 없어지고 하는 것들이 일어나면서 여기저기에서 응축과 분산이 일어나는 예를 들어서 팥죽을 끓이면 팥죽이 여기저기서 폭발하다 가라앉고 그러죠. 그런 것처럼 여기저기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난다. 그러면서 전체 우주가 형성이 된다. 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설명은 굉장히 독창적이고요. 어느 누구도 하지 않는 설명이고요. 저는 아주 제 설명이 아주 잘 맞다고 그렇게 여러 번 명상에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밀도 차원에서 변화하는 예들은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블랙홀이니 암흑 물질이니 암흑 에너지니 이런 광채같이 빛을 발산하는 이런 것들 대표적인 거고요. 그게 보면 여러 가지 일상적으로는 별들이 빛을 발산한다든가 또는 흙이, 모래, 돌, 바위 이런 것들 사이에 서로 변환된다든가 그 다음에 물이 안개, 구름, 비, 눈, 얼음 사이 변화가 일어난다든가 생명이 개체로서 몸에 이루면서 계속 음식 먹고 그 다음에 대변 보고 하면서 계속 에너지 순환이 일어나죠. 이런 것도 하나의 에너지 순환이고요. 그 다음에 죽으면 뭐 육체가 전부 자연으로 돌아가면서 흩어지는 것도 하나의 에너지 순환이죠. 그 에너지가 순환되면서 나타나는 그 힘이라든가 성질들은 여러 가지 에너지 형태 또는 힘, 그 풍력이니 조력이니
원자력이니 핵력이니 마찰력이니 또는 전자기력이니 또는 위치에너지니 운동에너지, 전기에너지, 빛에너지, 화학에너지 이런 다양한 상태, 성질로 해서 에너지가 나타난다. 인간은 그 중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얻어서 사용한다. 즉 석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죠. 그 불 때는 것을 이용해서 전기 에너지를 바꿔서 사용할 수도 있고 직접 밤을 덮이는 데 사용할 수도 있고요.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상태 에너지를 사용하고요. 기술을 또 연구를 통해서 그것을 더 확장시켜 갈 수도 있고요. 모든 것이 에너지라는 건 아시죠? 돌멩이도 에너지고 나무도 에너지고 모든 것이 에너지 뭉침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돌멩이를 먹어서 위가 소화를 시킬 수 있다면 그것도 음식이 됩니다. 사람은 음식을 먹고 그 다음에 대변, 소대변, 그 다음 땀 이런 걸로 배출시키고 해서 에너지 순환이 일어나는데요. 인간은 에너지 뭉침이나 발산이 강하게 일어나는 공간에서는 살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런 곳에서는 에너지를 빼앗기기만 하거나 발산이 너무 강해서 개체성의 유지가 어렵고 에너지를 얻어 쓰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고요. 따라서 지구 가까이에는 큰 블랙홀이 없다. 그것이 다행이다. 큰 블랙홀이 지구 가까이 있다면 지구가 빨려 들어가 살 수가 없겠죠. 물론 인간은 빨려 들어가는 거고요. 같이. 그래서 과학자들이 의하면 블랙홀도 은하계 많은 블랙홀도 있고 어떤 혹성 많은 블랙홀도 있고 아주 작은 블랙홀도 있는데 우리 주위에는 아주 작은 블랙홀들이 수없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인간 눈에 띄진 않아도 그런 블랙홀들이 있는데 인간에게는 큰 어려움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인간은 살 수 있고요. 물리학자들은 그 2008년도에는 그 우주 물리세계가 23%의 암흑물질 23% 암흑물질 23%, 그 다음에 암흑 에너지가 73%, 그 다음에 인간이 보고 느끼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일반 에너지가 4%가 이렇게 말했었는데요. 그것이 2013년도에는 다른 수치로 발표를 했는데 암흑물질이 27%, 암흑물질이 27%, 암흑 에너지가 68%, 이게 68%, 그 다음에 일반 물질이 5% 이렇게 된다.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 그렇게 변경시켜서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느 곳을 샘플로 해서 얼마나 정밀하게 또 얼마나 많은 샘플을 얻어서 측정하느냐에 따라서 수치가 바뀔 수도 있다고 봅니다만은 지금은 그런 수준에 있고요. 제가 말씀드릴 요점은 이러한 물리학에서 말하는 암흑 물질, 암흑 에너지의 그 퍼센트들이 이 복소평면상에서 수치로, 이러한 수치로 해서 설명이 가능하다. 이런 점인데요. 이러한 것은 어느 누구도 말하지 않고 있는 내용입니다. 저의 독창적인 생각인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물론 보다 정밀한 현실적인 측정을 통해서 확인이 되어야 하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복소평면상에서 오일러 공식과 오일러 공식을 이용해서 에너지가 순환하는, 그러면서 에너지 응축 분산 순환하는 그런 것만 아니라 음호세계, 양세계, 그 다음에 블랙홀, 암흑물질, 암흑 에너지에 대해서 같이 종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된다 하는 것이 제가 제시하는 그런 이론입니다. 이 그림은 앞에 첫 번째 보여드린
그 에너지 순환에 대한 공간 모델, 그 스페이스 모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타임 모델인데요. 그 물리적인 공간을 이제 시간으로 해서 같이 해석을 해보는 그런 그림인데요. 큰 의미는 없고요. 시간에 대해서는 이쪽이 시간이 흐르는 것, 이쪽은 시간이 반대로 가는 것, 우측하는 것은 우측하는 것, 블랙홀에서는 시간이 반대로 간다고 말할 수 있고요. 이쪽에서는 시간이 전쪽, 허수 쪽에서는 흐르지 않는 것, 이것은 에너지의 순환과 관련시키면서 시간을 정의하는 그런 표가 되는데, 영어로 된 그 원 그림을 그대로 보여드리고 있고요. 이 그림은 공간과 시간을 같이 합해서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공간과 시간은 뗄 수가 없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이 실수축은 오른쪽은 진보 또는 발전 또는 인간이 기대하는 것, 인간의 앞을 보면서 기대하는 것, 그런 것이 양의 실수축이고요. 이 반대쪽은 퇴보하는 것, 반대로 가는 것, 즉 퇴보하는 것, 뒤로 가는 것, 이런 것이 해당되고요. 이 가운데는 전혀 변화가 없는, 또는 기대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변화가 없는 그런 것이 되는데, 시간과 동시에 공간을 같이 표현하면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서 추출할 수 있는 중요한 개념, 또 다른 개념 하나는 에너지 뭉침과 흩어짐은 자체 공간의 에너지 밀도의 실수와 허수 성분의 비율이 변수가 되는데, 실수 성분, 즉 코사인 값이, 이쪽에 코사인 값이죠. 사인 값보다 클수록 음축이나 분산이 크게 일어나고, 그 중에서도 코사인 값이 음수로 클수록은 음축이 일어난다고 했죠. 코사인 값이 양수로 클수록 더 발산이 크게 일어나고요. 전혀 음축이나 발산이 없는 거는 허수 쪽에 해당된다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 코사인과 사인 사이의 그 비율에 따라서 얼마나 음축 분산이 강하게 일어나냐 하는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때 이것은 밀도하고 관련되겠죠. 그 분산. 그래서 그 밀도에 따른 절대 온도 값이 자연지수, 자연상수 2, 자연상수 2 값보다 크면 발산이 일어나고, 이쪽은 발산이죠. 그러니까 에너지 밀도에 따른 그 절대 온도가, 그 값이 자연지수 값보다, 자연지수 값 2.718 무한소수 나가는 그 값보다 크면 발산이 일어나고, 작으면 응축이 일어나는 그런 것으로 설명을 할 수 있으면서, 그러면서 우주 전체에 대한 평균값이 현재 물리학자들이 말하는, 우주 천문학자들이 말하는 우주 배경 복사열, 영어로는 CMBR, Cosmic Microwave Background Radiation, 그 약자인데요. 우주 배경 복사열, 즉 빅뱅설에서는 우주 공간을 어느 곳을 향해서 측정해봐도 거의 같은 에너지가 깔려있는, 같은 양 깔려있는 절대온도로 보면은 우주 배경 복사열에 해당하는 2.725도, 절대온도 1.725에 해당되는 약간의 편차는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공간만 쭉 차이는 있는데, 거의 균일하게, 또 모든 방향에 동일하게, 등방적으로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는, 우주 전체에 깔려있는 그 에너지가 우주 배경 복사열인데, 그것이 2.725 절대온도에 해당하는데, 그것은 빅뱅이 일어난 후에 지금까지 남아있는 잔재열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그 빅뱅설을 주장하는 그 가장 강력한 증거를 이용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그 우주 배경 복사열, 그 측정되고 있는 그 2.725 절대온도, 그것이 자연지수 값 2.718 그 값하고 거의 근접한 것으로 봐서, 에너지가 여기저기에서 발생하고 소멸하고 하면서도
우주 전체적으로 보면은, 일반적으로 보면은 자연지수 값, 지금 우주 배경 복사열 그 값에 해당하는 그 평균치에서 계속 변화를 이룬다. 그러면서 확장되고, 전체적으로 확장되고, 또는 수축되고, 그리고 또 일부에서는, 어떤 구간에서는 특별히 큰 움직임이 일어나고, 블랙홀처럼 큰 움직임이 일어나고, 그런 것들이 가끔 간간히 있고요. 일반적으로, 전반적으로는, 우주 배경 복사열에 해당되는, 또는 자연지수 값 2에 해당되는 그런 절대온도의 그 에너지 밀도상에서, 그것이 계속 유지되면서, 에너지 순환이 일어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설명을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하나의 그림으로서 모든 것을 다시 말씀드려서 오일력 의식뿐만 아니라 음양의 오행설, 에너지 순환, 그 다음에 블랙홀, 암흑물질, 암흑에너지, 또 자연지수 값하고, 그 다음에 우주 배경 복사열, 그가 종합해서 빅뱅설이 불완전 이론이라고 하면서 새로운 우주 이론을 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주는 결코 한 번 만들어서 계속 팽창만 해가고 있다고 하는 그런 빅뱅설의 그건 불완전한 이론이다. 여기에서 빅뱅설은 이쪽을 중심으로 해서 인간이 관측할 수 있는, 빛이 오고 전자파가 와야 관측할 수 있죠.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관측하고 있는, 그래서 일부에 적용될 수 있는 이론이다. 그래서 불완전한 이론이다. 틀린 이론은 아니고요. 완전하지 못한 이론이다. 전체를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은 아니다 하는 것을 빅뱅설의 불완전 이론 아니다는 그런 걸로 해서 별도의 영상물을 만들어서 올리고 있습니다. 꼭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복소 평면상에서 시공간 해석과 에너지 순환, 그리고 음양 오행설 이런 걸 같이 설명함과 더불어 이걸 확장해서 그 인간의 일로, 또는 인간이 일상적으로 삶에서 겪는 그런 것으로 확장을 해서 응용을 하면서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이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수에서 양의 성분은 일에 있어서, 사람들이 하는 일에 있어서는 성과를 나타내고요. 이쪽은 성과죠. 일에 있어서 성과.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퇴보. 이쪽은 성과 또는 이득, 이쪽은 퇴보 또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면서 설명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서 이 허수축은 헛수고, 전혀 수고, 보람이 없는 헛수고로 봐서 이 복소수 평면을 일상적으로 인간이 겪는 그러한 일과 관련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이 복소 평면에서의 축, 양의 실수축, 양의 허수축, 음의 실수축, 음의 허수축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양의 실수, 음의 실수, 이것이 실수축이죠. 가로축이죠. 이건 세로축이고요. 이거에 따라서 지구의 자전과 관련해 달하는 정오, 일몰, 자정, 아침에 여명, 해가 뜨는 그런 과정을 설명할 수가 있고요. 음양 오행설과 관련시켜서 설명할 수가 있고요. 또 사계절과 관련해서는 양의 실수는 여름, 양의 허수는 가을, 음의 실수는 겨울, 음의 허수는 봄, 이렇게 해서 사계절 순환과 관련해서 음양 오행설과 연관시키면서 설명할 수도 있고요.
생명에서 보면은 또는 살아가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양의 실수는 청춘, 양의 허수는 늙음, 음의 실수는 죽음, 음의 허수는 탄생 이렇게 해서 인간의 죽고 사는 어떻게 하면 윤회설까지 또 연관시켜서 설명할 수가 있고요. 이의 득실 또는 진퇴 앞으로 나가고 퇴보하는 그것과 관련해서는 양의 실수는 이득 또는 진척, 음의 실수는 손해 또는 퇴보, 양의 허수는 헛수고, 다 이 헛수고들이죠. 허수축은 다 헛수고입니다. 헛수고. 전혀 효과가 없었던 거. 그 다음에 행복감에서의 입장에서 보면은 양의 실수는 자유, 양의 음의 실수는 제한 속박 해서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데, 그래서 이것들은 사주팔자 또는 운세 이런 것과 연결시켜서 해석할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이 되고요. 별도로 코사인 함수는 앞에서 코사인 함수는 실수성분인데 우함수라고 그랬죠. 2분이라고 표현하면 우함수인데 그 음양 대칭을 이루죠. 코사인은. 그래서 밝음과 어둠, 더위와 추위, 기쁨과 슬픔, 이득과 손해, 여기서 이득과 손해 말씀드렸습니다. 행복불행 여기 말씀드렸고요. 여기서 이제 밝음과 어둠은 정오, 자정, 이거 매일에 관계되어 있고요. 더위, 추위는 여름, 계절과 관련시켜서 이렇게 코사인 함수는 우함수로서 허수축을 중심으로 양쪽에 대칭이 되는 그런 대칭, 음양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존재하고, 사인 함수는, 사인 성분은 허수 성분으로서 중간 단계, 밝음과 어둠 사이에 침침한, 그리고 더위와 추위 사이에 선선한 것, 기쁨과 슬픔의 사이에 노하고 즐거운 것, 이득과 손해 사이에서 헛수고, 행복 불행 사이에 적당, 중용, 이런 것들을 해서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복소수 평면상에서 에너지 순환 뿐만 아니라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그러한 행, 불행 또는 이득, 손해, 진보, 퇴보 뿐만 아니라 매일의 또 그 다음에 1년의 그러한 변환들을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앞에서 다음식이 있는데 다음식 방정식에서 실수만 인정한다면 답을 못 얻는 해를 구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허수까지 포함하면 모든 다음식이 해가 구해지고 해법이 해가 존재하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한 이런 복소수, 또 허수는 어떤 신호 해석이라든가 또는 정보이론 또는 전력 전송, 이 전력 전송 이런 데서 많이 적용이 되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공학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어떤 무엇을 설계할 때 허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 저쪽 전개해갈 때 자성하면 허수 자성하면 마이너스 1이 되고 사성하면 1로 되면서 변환 쪽이 일어나다가 마지막 결과식을 얻으면은 실수 부분만 남기고 허수 부분은 떼고 취급을 하지 않고 실수 부분만 취급해서 실질적으로 얼마나 그것이 효율적인 시스템인지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 뜻은 실수만 자연적으로 우리에게 효과로 나타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실수 부분만 선택하고 그 다음에 허수 부분은 우리에게 전혀 나타나지 않는, 단지 잠재하는 그런 세계이기 때문에 그냥 그것은 무시하면서 때로는 전력 전송에서는 그 허수 부분을 허수 전력을 가장 적게 하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는 그런 노력을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허수 부분이 잠재하는 세계로서 항상 실생활 또는 현실 세계로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 그런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해서 오늘의
주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